뉴욕타임스는 12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이 동맹국들로부터 나타나면서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협력국들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분석했으며 한국,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등이 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력 유지 시도와 유사한 행보로 비춰졌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비난보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윤 대통령을 국빈 만찬에서 환대하고 한국을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선정하는 등 윤 대통령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지해 국제 여론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평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도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탈레반에 대해 장기간 저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군은 급속히 붕괴했고 아슈라프 간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미군 철수 과정은 혼란과 인명피해를 동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놀라움을 표시했으며 해당 국가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정책 조언을 거부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스티븐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불완전한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팀슨 센터의 MI 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비민주적인 동맹국들과의 모순으로 인해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서 동맹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로 인해 미국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